오전에는 괜찮은데 오후만 되면 허리가 굽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 허리가 바로 안 펴지시나요? 그래서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앉아서 허리가 굽었나 보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 엑스레이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허리가 평평해진 분들도 있지만 정반대로 아래쪽 한두 마디만 과하게 젖혀진 분들도 있거든요. 오늘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분의 엑스레이를 직접 보면서 전체 허리 모양보다 먼저 확인해야 될 3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학 때는 허리가 가끔 뻐근한 정도였는데 본격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3, 4년쯤 지나면서 통증이 꽤 커졌다는 겁니다.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장시간 앉아있는 시간이 갑자기 늘죠. 업무 스트레스도 많고 잠은 부족하고 운동할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 3가지가 각각 뼈를 직접 틀어지게 만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셋이 겹쳤을 때예요.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버텨줄 수 있는 근육의 지구력은 떨어지고 통증을 조절해주는 신경계는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부담을 받던 골반과 하루도 제대로 회복을 못한 채 다음날 또 같은 압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때는 가끔 뻐근했던 정도의 문제가 직장생활 3, 4년 사이에 훨씬 자주, 훨씬 크게 드러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하루아침에 망가진 게 아닙니다. 회복되지 않은 부담이 매일 같은 곳에 쌓이고 몸이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선택지를 잃어온 겁니다. 저는 세계에서 처음 생긴 카이로프락틱 대학원인 파머 카이로프락틱 대학원, 그 중에서도 간스 클럽에서 정통 간스 시스템을 배우고 미국 중부의 저명한 카이로프락터들에게 수련을 받고 1년 반 동안 직접 클럽에서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미국 아이오와와 일리노이 면허를 가지고 있고요. 저 역시 허리 부상과 교통사고 후유증을 겪어봤기 때문에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정작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답답함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아픈 곳만 보지 않고 몸이 어느 방향으로 버티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이겁니다. 오래 앉으면 허리가 굽고 그래서 허리를 계속 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앉으면 서 있을 때보다 요추 전만과 천골의 경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방사선 이미지 연구에서도 앉은 자세에서 허리 곡선과 아래쪽 분절의 각도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이디어가 돼서 앉아있는 방법이 연구되어 왔고 어떻게 앉는 게 허리에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서서 찍은 엑스레이를 보면 당연히 모든 사무직 환자분들이 같은 모양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는데요. 크게는 어떤 분은 전체 허리가 평평하고 어떤 분은 전체 곡선은 괜찮은데 완전히 아래쪽 한두 마디만 과하게 젖혀져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한쪽 골반으로 체중을 피하면서 허리가 옆으로 보상하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앉아있던 시간만 볼 게 아닙니다. 일어났을 때 어느 관절과 어느 분절로 버티는지를 봐야 돼요. 해법은 허리를 더 세게 펴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 과도하게 물리적 압력이 높아지는지 혹은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것도 문제죠. 하이퍼모빌리티 이런 것들이요. 먼저 A형입니다. 옆에서 보면 허리 곡선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천골도 상대적으로 뒤쪽으로 누워있죠. 이런 분들은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때 허리가 바로 안 펴지고 몇 걸음 걸어야 조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평평하다는 이유만으로 통증의 원인을 확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어디가 안 움직이고 어느 동작에서 증상이 생기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B형은 겉으로 보면 허리가 잘 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전체가 고르게 펴지는 게 아니에요. L4, L5, L5, S1처럼 아래쪽 한두 분절에 각도가 몰려 있습니다. 고관절이나 골반이 충분히 움직이지 못하니까 특히 골반 아탈구 중에 이런 식으로 허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경우의 수가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허리 한두 마디가 다른 곳에 움직임을 훔쳐옵니다. 그래서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 허리 아래의 디스크가 압력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오래 서 있으면 엉덩이 안쪽과 골반 위쪽까지 묵직해질 수 있습니다. C형은 정면 골반 사진에서 더 잘 보입니다. 늘 같은 다리를 꼬거나 한쪽 팔걸이에 기대고 한쪽 엉덩이에 체중을 싣는 분들이 있죠. 처음에는 편해서 그렇게 앉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반복되면 일어선 뒤에도 한쪽 골반으로 버티는 습관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골반의 높이와 회전에 맞춰 요추가 옆으로 이동하거나 회전해서 균형을 맞춥니다. 이제 실제 엑스레이에서 제가 무엇을 보는지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퇴골두의 높이입니다. 양쪽 대퇴골두가 같은 높이에 있는지 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난다고 곧바로 다리 뼈 길이가 다르다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되죠. 누워서나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 길이 테스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다리 길이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anatomical leg deficiency죠. 골반의 높이와 회전 때문에 한쪽 다리가 짧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physiological leg deficiency라고 얘기해요. 이 부분은 다음
다음 영상에서 따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골의 높이와 폭입니다. 정면 엑스레이에서 양쪽 장골이 얼마나 높게 보이는지, 폭은 어떻게 다른지, 회전 방향은 어디 쪽을 향하고 있는지 비교합니다. 사진의 기준선을 따라 실제 장골의 높이 차이를 밀리미터 단위로 확인하고 간스테드 리스팅도 함께 표시합니다. 세 번째는 치골 결합이 골반 중심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치골 결합이 중심선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좌우 높이가 차이가 있는지를 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놓으면 단순히 골반이 틀어졌다는 말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의 비대칭인지 3차원으로 정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 요추를 봅니다. 골반의 비대칭을 따라 요추가 어느 방향으로 보상하는지, 특정 분절의 각도가 몰리는지, 디스크 높이는 위아래와 비교해서 어떤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사진에서는 변화가 커 보이는데 통증은 적은 분들도 있고, 사진은 비교적 평범한데 많이 아픈 분도 있습니다. 통증이 적다는 건 안전하다는 확인서가 아닙니다. 통증은 손상 정도를 그대로 숫자로 알려주는 계기판이 아닙니다. 구조뿐 아니라 신경계의 민감도, 수면, 스트레스, 과거 경험이 함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통증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도 디스크 높이 감소나 디스크 돌출 같은 영상 소견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지금 별로 안 아프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역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통증이 적은 동안에도 가동 범위와 근력, 좌우 체중 분배는 달라질 수 있고, 몸은 그 불균형에 더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통증이 커졌을 때는 이미 보상 습관이 깊게 자리 잡아서 재활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사진만 보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구조적 변화가 증상 위치와 움직임 검사, 붓기, 스캔 리딩, 스콥 리딩 같은 임상 소견을 마저 떨어지는데 대조하면 안 됩니다. 엑스레이는 공포를 만드는 사진이 아니라 지금부터 무엇을 예방하고 훈련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지도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래 앉기와 회복 부족이 반복되고 골반과 고관절의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특정 요추 분절이나 한쪽 골반이 대신 버티고 일어날 때 통증이 생깁니다. 아픈 방향을 피해서 다시 앉다 보면 같은 보상이 반복됩니다. 정상인 통증은 없죠. 몸이 보는 경고 신호예요. 다만 그 경고 신호를 사진 한 장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말로만 들으시면 감이 안 오시죠?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진단이 아니라 직접 검사가 필요한지 방향을 잡는 과정입니다. 30분 이상 앉아 있다가 평소처럼 일어나 보세요. 첫 10초 동안 한쪽으로 기울거나 허리를 짚거나 3걸음 안에 통증이 분명해지면 해당됩니다. 이 테스트에 해당이 되는 거죠. 팔을 가슴 앞에 두고 의자에서 천천히 5번 일어납니다. 가능하면 휴대전화로 정면에서 찍어보세요. 5번 중 3번 이상 같은 쪽으로 체중이 이동하거나 한쪽 무릎이 먼저 펴지거나 손을 써야 일어날 수 있다면 좌우 사용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꿈치 뒤를 벽에서 약 15cm 정도 떨어뜨리고 벽 앞에 섭니다. 무릎을 살짝 굽힌 뒤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뒤로 보내보세요. 벽을 터치해보세요. 5번 반복해보세요. 5번 중 3번 이상 허리만 둥글게 만들어진다든가 한쪽 엉덩이만 벽에 닿거나 발가락이 들리면 고관절과 골반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동작 중 다리 저림이 새로 생기거나 심해지고 힘이 빠지거나 날카로운 통증이 생기면 바로 멈추세요. 제가 이런 분들 볼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병력을 확인합니다. 얼마나 오래 앉은지 아픈지, 일어나는 순간인지, 오래 서 있을 때인지, 어느 쪽을 피하면 편한지부터 듣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레이와 자세, 움직임 검사, 붓기, 스콥 리딩 같은 걸 대조합니다. 어디가 움직이지 않고 어디가 대신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확인된 분절은 간세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오늘은 교정의 세부 방향이나 기술까지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교정에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통의 근육과 깊은 코어를 다시 깨우고 둔근과 햄스트링이 골반을 안정적으로 받치도록 재활을 이어갑니다. 원인을 확인한 뒤 운동해야 같은 곳에서 부담을 반복해서 씻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동작은 많은 사무직이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운동은 엑스레이 검사 결과와 통증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처음부터 횟수를 다 채우지 마시고 통증이 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작하세요.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웁니다. 한 손은 갈비뼈, 한 손은 아랫배에 두세요. 숨을 길게 내쉬면서 갈비뼈가 아래로 내려오고 아랫배가 납작해지는 느낌을 만듭니다. 허리를 바닥에 세게 누르지는 마세요. 그 힘을 유지한 채 한쪽 발꿈치를 천천히 발 쪽 방향으로 밀었다가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좌우 3번씩 한 세트만 하세요. 다음날 통증이 늘지 않으면 좌우 5번씩 2세트로 올립니다. 발을 밀 때 갈비뼈가 들리거나 허리가 뜨면 몸통이 힘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발을 멀리 보내지 말고 범위를 줄여보세요. 같은 자세에서 발을 골반 넓이로 둡니다. 발 뒤꿈치로 바닥을 가볍게 누르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 보세요. 허리를 높이 젖히는 게 아니라 무릎에서 어깨까지 편안하게 선을 만드는 정도면 됩니다. 위에서 3초 유지하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처음에는 5번 한 세트, 괜찮으면 8번씩 2세트로 늘리세요. 주의점은 허리만 꺾이거나 허벅지 뒤가 쥐가 날 때 당기면 높이를 낮추세요. 엉덩이와 햄스트링이 같이 일하되 통증이 커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시간에 한 번 2~3분이라도 일어나서 걸으세요. 좋은 의자 하나를 찾는 것보다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는 편이 현실적으로 척추한테 좋은 겁니다. 원인과 약한 부분을 함께 확인하고 재활하는 분들은 골반 통증뿐 아니라 엉덩이 안쪽, 엉덩이 아래쪽, 골반 위쪽이나 요방형근 주변 통증들도 줄어들고 없어지죠. 더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어요. 다시 일반적인 트레이닝을 하면서 스스로 몸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부위가 쉽게 약해지는지 알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운동량과 자세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재발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허리 통증에 엑스레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험 신호가 없는 초기의 단순 허리 통증은 검사 없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엑스레이는 뼈 정렬과 디스크 높이의 단서를 보여주지만 디스크 탈출이나 신경, 압박, 근육의 활성 상태를 직접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증상과 신체 검사를 함께 봐야 되는 이유예요. 다리 힘이 점점 빠지거나 대소변 조절이 달라지거나 안장 부위의 감각이 떨어지거나 발열, 원인 모를 체중 감소가 있으면 자가 운동보다 의료기관의 평가가 우선입니다. 예방이 항상 최고의 의학이라고 했죠. 주변에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오후만 되면 허리가 굳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겁먹는 대신에 무엇을 함께 확인해야 되는지 아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3가지 동작을 확인해 보셨는데요. 사실 이건 일부입니다. 요추와 골반 상태를 집에서 확인할 수 있게 요추 골반 자가 체크 자료를 만들어 뒀습니다. 간단한 테스트 7가지와 결과를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자가 체크보다 병원 확인이 먼저인 신호까지 넣었습니다. 이 영상 댓글에 체크리스트라고 써주세요.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엑스레이에서 양쪽 대퇴골두의 높이를 비교했죠. 그런데 높이가 다르다고 실제 다리 뼈의 길이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골반의 높이와 회전 때문에 짧아 보일 수도 있어요. 다음 영상은 다리가 진짜 짧은 걸까? 골반 때문에 짧아 보이는 걸까? 하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제 뼈 길이 차이와 골반에서 만들어진 차이를 엑스레이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오늘 테스트에서 어느 동작이 가장 어려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면 설명란에 이메일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원인을 바로잡는 것이 시작이고 다시 움직일 힘을 만드는 게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항상 응원하는 닥터주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